안녕하세요. 볼수록 똑똑해지는 보험정보 채널 똑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나왔다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아가신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서류 하나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한참 늦게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100만원, 1000만원대 보험금이 서류 한 장 차이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보험금 청구 시 꼭 필요한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 헤매지 않으실 거예요. 실손의료비 기본 필수 서류. 먼저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핵심 서류 두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어서 실손의료비 심사 시 절대 빠질 수 없는 서류예요. 병원비 지불하시면 기본적으로 발급되니까 챙기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 후 발생한 비용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수증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수증은 얼마 냈는지 증명하는 서류고 세부 내역서는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보상 담당자들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고 치료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정말 이 치료가 환자에게 필요했나? 과도한 치료는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병원에서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꼭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약제비 청구 서류. 다음은 약제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인데요.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건 대부분 약봉투에 붙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약봉투를 그냥 버리시는데 이거 큰 실수입니다. 약제비도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이거든요. 특히 병원에서 받은 약은 진료비에 포함되지만 약국에서 받은 약은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요즘 비급여 약품이 늘어나면서 약제비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봉투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병원에서 환자용 처방전도 함께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질병분류기록, 즉 상병 코드가 적혀 있어서 나중에 진단비 청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암 의심으로 검사받을 때부터 확진될 때까지 상병 코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서 진단 과정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해요. 꼭 받아두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진단서 발급 시 핵심 체크 포인트.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임상적 추정과 최종 진단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상적 추정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확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최종 진단은 모든 검사를 통해 확실히 진단이 내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조직검사나 영상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단서를 받으면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적혀있긴 한데 임상적 추정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확진된 상태인가요? 아직 의심 단계인가요? 추가 검사 결과 나오면 진단명이 바뀔 수 있나요? 보험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 진단서인가요? 확진 후에 진단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림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진단서 발급은 최초 발급 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이므로 환자용 처방전을 통해 질병 코드를 확인하시고 확진 후 발급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 시 초진기록지. 상해사고가 있었다면 초진기록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진기록지는 사실상 사고 직후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가 의무 기록으로 남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경우 며칠 후에 병원 가면 정말 사고로 다친 게 맞아요? 의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 직후 병원에서 초진기록지에 사고 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면 보상가 조사가 신속하게 종료됩니다. 상해사고 시에는 의료진에게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초진기록지도 함께 발급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사고 경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사 결과지 활용 가이드. 각종 검사 결과지들도 상황에 따라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암 진단 시 필수 서류입니다. 조직검사 없이는 암 확진이 불가능하니까 암 진단비 청구 시 필수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는 조직검사를 바탕으로 암의 존재, 종류, 병리적 특성,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영상의학검사 판독지, CT, MRI,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의 판독 소견이 담겨 있어요. 특정 부위 손상, 질병, 암 진단 등의 객관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기항증 판단 등 보험금 지급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뇌, 심장질환 진단 및 치료비 청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술기록지. 수술기록지는 보험금 청구 시 해당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장 대상에 해당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수술비는 실손의료비 다음으로 보상이 빈번히 일어나는 담보이고 종류도 다양해서 지급 여부 관련하여 많은 클레임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를 떼서 제출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좋습니다. 입퇴원 확인서.
입원 일당을 청구할 때는 입퇴원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 사실과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요즘에는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가 추가되는 개선이 이루어져서 중요도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일당 청구 시에는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당 청구할 것이 있다면 퇴원할 때 꼭 입퇴원 확인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입퇴원 시간이 정확히 잘 나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비 삭감 대응 전략. 요즘 실손의료비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적응증 문제로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 치료는 환자 상태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과도한 검사로 실손보험료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의 삭감하는 거죠. MRI나 CT 검사를 증상에 비해 과도한 검사라고 하거나 비급여 주사를 급여 치료로 충분하다며 삭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은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겁니다. 환자를 직접 본 주치의가 이 환자에게는 이런 이유로 꼭 필요한 치료였다고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보험회사에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사 심사역과 실제 환자를 본 주치의 중 누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치의 소견서에는 환자의 특수한 상황, 왜 이 치료가 필요했는지, 다른 치료법으로는 안 되는 이유, 실제 치료 효과 등을 포함해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실손의료비 삭감 문제의 70에서 80% 정도는 주치의 소견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게는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로 삭감 근거를 요구하세요. 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달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실손의료비 삭감의 많은 부분이 약관이나 판례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삭감입니다. VOC 활용하기. VOC, 고객의 소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보상팀과 VOC 팀은 대응 방식이 달라서 해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에 반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흔히 말하는 금감원 민원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가 직원 입장에서는 고객이 민원을 넣기 전이 더 힘들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대외 민원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일단 들어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끝납니다. 수용하고 취하를 받던지 불수용하고 답변서를 쓸 건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소송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보험금 분쟁 금액이 아닌 소액 분쟁이라면 보상가 직원이 불수용하고 답변서를 쓸 경우 고객이 대민원 다음으로 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셔서 삭감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본 필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청구 시 약봉투, 환자용 처방전, 진단비 청구 시 확진 후 진단서 발급, 상해사고 시 초진기록지, 검사 후에는 각종 검사 결과지, 수술 후에는 수술 기록지, 입원 일당 청구 시 입퇴원 확인서, 삭감 대응은 주치의 소견서와 서면 삭감 근거 요구, 보험금 청구할 때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서류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못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